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서 어제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었고요. 오늘은 전국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갖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 TF를 구성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전국 평검사 회의가 밤샘 이어졌고 새벽 5시까지 이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오전 9시에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이다. 이러한 평검사들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번에 법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쟁점의 국민적인 실질적인 피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논의에 있어서 출발점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나왔지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었고요. 예. 그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에 그럼 분리한다면은 그 수사를 누가 어떻게 담당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일단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혹은 그 분리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와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수사권을 분리해서 그럼 중요한 거는 국가기관의 권력을 누군가에서 뺀다면은 그 권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갑니다. 그 간 수사권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잉 수사와 부실 수사라는 부적정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 누가 하면은 더 잘할 것이고 못할 것이며 만약에 과잉과 부실 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수사권에 검찰에 관한 수사권을 모두 다 삭제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일단 전적으로 경찰에 넘기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한 5가지 정도. 사의를 표명했던 완강한 반대 의지를 가졌던 김 총장이 이게 좀 검찰 공정성 확보나 검수완박에 조금은 찬성하는 어떤 절충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도 될까요?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태도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면담 과정에서도 김호수 총장이 그 관련된 이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표 내고 뭐 들이받고 뭐 이런 방식 말고 예. 뭔가 이제 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취지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런 언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 검찰의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라는 거는 그 입장은 명확한 것이죠. 다만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개정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입법부가 하고 있는 게 어떤 법적인 안정성 뭐 이런 거를 기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정치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는 거는 결국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것인데 국민들이 지금의 이제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라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론이 뭐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이 너무 권한이 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이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보다는 뭔가 국민들에게도 좀 어떤 그동안의 어떤 과오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설득이 가능한 것이고 서로 절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하는 거고 이제 김호수 총장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태도가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된 평검사 대표 회의의 이제 입장문도 보면은 네. 검수완박 이 법안에 대한 그러한 부당함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입장문의 한 30~40% 정도는 그럼 앞으로 이제 검사들의 어떤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럼 이제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동안의 이제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있어서 뭐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평검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입장은 여전히 이제 맞는 거지만 여전히 검수완박 반대라는 거는 분명한 거지만 태도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도가 변했고 이 대안 제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어떤가요? 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대안에 대한 뭐 검찰 내 분위기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일단은 이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도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지금 이 대안에 관한 논의도 충분히 검찰 내부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기존의 관행을 깨고 중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계류되어 있는 사건 중에 99%는 검찰의 중립성과 큰 관련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는 사건들이 일반적인 사건들이고요. 중요한 몇 가지 정치적인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거나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수사 현황과 과정들을 브리핑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우려인데요. 하나는 오히려 자꾸 수사를 정치의 장에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이슈가 있는데 아예 직접 정치의 장에 이것을 펼쳐놓게 된다면은 모든 수사 사안들이 또 국회에서 정치적 정쟁으로 휘말려가는 게 아니냐라는 오히려 정치의 적극적 개입을 또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밀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수사에는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보안과 함께 개인 피의자에 대한 정보 보호, 그러니까 인권 보호적인 측면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가 된다면 수사의 기밀성이 사실상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 권력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제약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검찰들은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한 현안인데, 그러니까 사법자들을 바꾸는 중대한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인데 가장 먼저 너무 졸속 입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졸속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그동안의 이제 논의 과정과 지금의 어떤 시기에 대한 이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안 자체 어떤 완성도의 문제인데 법안의 완성도 문제는 그동안 거의 이제 법조계 전반에서 이 법안의 완성도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검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변호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법사위 회의한 거 보면은 네. 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따로 이제 의견을 제출을 한 것이잖아요. 그 의견에도 보면은 이 법안에 이제 여러 가지 빈 구멍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소간에 졸속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법안의 완성도 부분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논의가 좀 잘 이루어지면은 좀 극복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법안의 완성도 문제보다도 더 이제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김호수 검찰총장 앞서 이제 대안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 언급을 한 게 있어요. 수사권을 포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사 지휘권을 그러면 다시 되살리면 이게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당장 이러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논리적 반박이거든요. 어떤 논리적 반박이냐면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이러한 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상당 부분 없애고 다만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명확히 해서 경찰이 이제 여러모로 부족한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가는 길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후자의 길이 아니고 전자의 길을 이미 선택한 상황이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이 제도가 완성된 것이 1년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이제 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 논의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불가피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근거들이 상당 부분은 또 정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윤석열 정권이 되면은 이 불가능해질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그리고 애초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바고 이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수사권을 남겨놓은 것도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하기 위한 중간 단계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런 것이냐가 좀 의문인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소 이제 정파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추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모로 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검찰이 주장한 두 번째 이유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부분. 검수완박이 되면 왜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까? 네, 크게 이제 우리가 수사 기소에 대해서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제대로 된 수사가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원래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범죄 사실에 맞는 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과잉되지 말아야 하고 부실하지 말아야 하죠. 근데 현재 이제 내용대로라면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경찰 외부의 통제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경찰이 충실하게 수사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진짜 권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냐? 과잉 수사보다 기소보다는 부실 수사에서 힘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피해를 받아가지고 고소를 했을 때 억울한 이제 불기소 결정이 나올 때 꼭 그런 게 나옵니다.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는 얘기가 나오죠.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증거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국 수사기관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대 중대범죄에 있어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고 여전히 검찰한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적정한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그 기소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충실한 수사가 있어야지 하는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향후에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은 적어도 수사와 기소에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한 다음에 사법부가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수사 자체가 부실한 상황에서는 그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그냥 개념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기소는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소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고 수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유기적인 흐름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정성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정관예우를 이유로 좀 꼽고 있잖아요. 이 정관예우에 대해서 김호수 검찰총장도 그 절충 안에 정관예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관행이 쉽사리 사라질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제 검찰을 이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들, 특히 이제 사법부와 관련돼서 법조계 일반에 갖는 불신의 핵심이 사실 정관예우 관행이거든요. 전관을 지낸 사람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거나 또는 검사 출신인 사람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법원 조직에 여러모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정한 어떤 그러한 이제 수사나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권한을 줄이자든지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든지 이런 이제 담론들이 나름대로의 힘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정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들이 있었고 일부는 또 시행 중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임하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뭐 이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통제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해서 정관예우 관행이 없어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정관예우 방지할 수 있는 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실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이든지 법원이든지 늘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 검수완박을 하면은 이 전관예우 관행이라는 게 다 없어지는 거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 여부를 어쨌든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전관예우 관행이라는 거는 비단 이제 검사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문제고 나아가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다 여기 범죄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가령 수사권을 경찰이 더 많이 가지게 될 경우에 경찰 간부들이 예를 들면 일종의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들이 없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정관예우라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검수완박이라는 이 해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민주당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 대법원도 이 국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다. 검찰에서도 이 위헌성을 따지기 위한 TF를 구성했고 오늘 평검사회의 발표에서도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이 학계, 법조계에서 저마다 갈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좁게는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체포, 압수수색에 있어가지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 이건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 전체의 중론이고요. 다만 나아가서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이 경찰한테 주는 것, 이 수사권 자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법부도 의견을 내면서 수사권을 수사 실무에 있어서 누구한테 배치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그럼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이 수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로 보면은 영장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영장 청구권은 기소권보다는 수사권과 훨씬 더 관련이 있고요. 수사권의 내용 중에서 한 어찌 보면 중요도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검사의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배제하면서 영장 청구권만 남겨놓는 건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실질적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위헌이 아닌가라는 논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나온 법안 내용에 따르면은 경찰이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경찰의 원래 권한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위헌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것이 법적의 이론 중론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검사 제도 자체가 경찰의 과잉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연원으로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또 석방명령권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안 내용 중에서 검찰이 경찰의 인권 침해 혹은 부실 수사를 감독하고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법적으로도 위반된다라는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최근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